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IT 인프라 영역도 많아졌는데요. 클라우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 굿모닝 아이텍 VM웨어와 함께 디지털 전환 기반이 되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조윤환 VM웨어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VM웨어 코리아에서 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조윤환입니다. 저희 VM웨어는 이제 파트너와 함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굿모닝 아이텍과 같은 이제 메인 파트너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굿모닝 아이텍과 VM웨어가 전하는 앱 현대화를 위한 멀티 클라우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VM웨어 클라우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VM웨어가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묶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브랜드 이름이 VM웨어 클라우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좀 발췌해 왔습니다. 포브스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DBS 뱅크의 CIO 대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 기술과 동일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IT라는 것들이 뒤에 백단 서포트라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술 자체가 거기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가 비즈니스의 차이점을 만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CIO도 예전처럼 정보 기술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 아웃컴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조사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CIO의 주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부분 88% 이상의 CIO가 대답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레비뉴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레비뉴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팩터가 있지만 그 중에 82%가 대답한 것들을 보면 고객의 사용자 경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애플리케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결국은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 결국 앱과 데이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클라우드도 역시 이 앱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앱을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부분, 클라우드 부분들을 선택하는 전략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R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즘은 6, 7R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5R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5R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에 따른 인프라 전략들을 구분했을 때 리타이어, 리테인,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토링 이런 5가지를 크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리타이어는 당연히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버리는 구조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 사용이 필요가 없다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 온프라미스에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Saa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구조인 거죠. 저희 VM웨어 같은 경우에도 워크데이라든지 SFDC라든지 이런 유명한 SaaS 솔루션들은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리테인 같은 경우는 모든 요즘 클라우드 퍼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워크로드가 다 퍼블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제조사의 중요 어플리케이션이 그럴 거고요.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 규제를 받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역시 계속 온프라미스에 유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유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온프라미스를 수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전략들이 리테인 부분에서 필요하게 될 거고요. 클라우드 버스트 전략을 손쉽게 적용하기 위한 고객들도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퍼블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앱 형태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들어다가 그대로 VM을 옮기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 모델들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굉장히 짧은 기간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이 전략을 선택하게 되실 거고요. 네 번째는 모든 워크로드가 과거처럼 다 VM 기반으로만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죠. 지금은 컨테이너와 또 쿠버네티스가 대세가 되는 환경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변혁들을 또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리플랫폼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예 인프라도 당연히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를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아예 고치는 리팩토링 형태의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VM웨어는 이 전체 스택에 대한 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VM웨어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다 설계하고 재설계하는 과정들 그리고 데브옵스 플랫폼을 다 구성해야 되는 거기에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과정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팀이 잘 갖춰지지 않은 환경들을 준비하다 보면 이거 2, 3년 이상은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리팩토링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한꺼번에 빅뱅으로 계획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고객의 환경 그리고 앱의 요건에 따라 다양한 것들을 기간에 맞게 선택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겁니다. VM웨어는 어쨌든 이 5가지 이 R5R 전략에 대해서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오늘 리타이어 부분 쪽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리팩토링 부분도 거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있는 3가지 리테인, 리호스트, 리플랫폼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린 VM웨어 클라우드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VM웨어 클라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브랜드 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품명의 일부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VM웨어의 포트폴리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일관된 운영을 지원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위에 앱을 현대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이 플랫폼 아니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잘 고객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들이 클라우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VM웨어 클라우드에.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을 말씀드리면 인프라 영역 쪽에서는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 부분 쪽으로는 vRealize 그리고 클라우드 헬스라는 제품군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모던 앱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 쪽에서는 탄주라는 제품군을 통해서 역시 이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석세스 36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프라부터 거기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까지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VM웨어 클라우드입니다. 어쨌든 시작점은 인프라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아마 이름은 지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기존에 VM웨어가 제공하는 SDDC 전체 컴포넌트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풀스택 SDDC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영역, 스토리지 영역, 네트워크와 보안 영역,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CMP 영역까지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 환경에도 사용할 수 있게 확장된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자동화로 가야 되는데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드웨어로 표준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걸 표준화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그 기반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클라우드 라이크한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에 구축할지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라이크한 운영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제 vSphere, vSAN, NSX라는 SDC 개별 컴포넌트를 개별 설치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런 거 통합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오토 프로비저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배포가 될 때도 어떤 아키텍처로 배포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VM웨어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VM웨어 밸리데이트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VM웨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구조로 테스트를 했다는 검증된 아키텍처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배포된다는 얘기는 이런 컴포넌트가 이 아키텍처를 따라서 검증된 형태로 배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단순히 VM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뒤에 리플랫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컨테이너 환경도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또 별도로 다 구성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VM과 컨테이너는 계속 공존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기존의 VM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관리 주체는 여전히 고객이십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 라이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려면 퍼블릭에서는 사실 인프라에 대한 관리 부분이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죠. 대부분 하이퍼스케일러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뒷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을 텐데 온프레미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여전히 고객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되도록이면 리스크 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패치를 하거나 초기에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SDDC 매니저라는 또 별도의 관리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SDDC 컴포넌트를 초기 배포하는 것들, 확장하는 것들, 업그레이드하는 것들, 패치하는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변하는 모습을 잠깐 설명드리면 물론 이 그림에서는 유닉스와 외장 스토리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유닉스는 점점 이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외장 스토리지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는 구조는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빼고 약식된 형태로 제가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그림을 그려봤고요. 여기서 현재 X86 서버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네트워크와 또 보안 장비들, 분석 장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HCI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X86 서버를 그룹핑해서 거기에 컴퓨팅에 대한 가상 환경들을 제공하고 플러스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을 보통 저희가 코어 HC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86 서버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정의 형태로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일부 네트워크 기능들을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자동화로 가야 됩니다. 자동으로 가기 위해서 컴퓨팅과 스토리지 레이어까지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네트워크와 보안 영역 쪽은 이 자동화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트래픽 차원에서도 만약에 이 세 번째 있는 서버에 있는 VM이 일곱 번째 있는 VM과 통신을 한다. 당연히 외부에 있는 파이어를 거쳐서 통신하게 될 거고요. 하나의 서버 내에 있는 VM이 같이 존재할지라도 여전히 파이어리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헤어핀이라고 하는 굳이 사실 밖으로 트래픽이 나갔다 올 필요가 없는데 외부를 거쳐야 되는 이런 트래픽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화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네트워크와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소프트웨어 정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관점으로 저희가 계속 드라이브를 해왔고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으로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기본 물리 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영역들이 X86 서버 내로 다 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하나의 외부의 파이어월 중앙 집중되어 있을 때는 거기로 모든 트래픽이 몰리는 구조였다면 이렇게 저희가 X86 위로 들어올 때는 단순히 VM 하나가 그걸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분산 트래픽, 분산 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의로 바뀐다는 얘기는 단일 API를 통해서 굉장히 자동화하기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는 구조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SDDC 컴포넌트로 데이터 센터가 바뀌게 되면 그것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하는 템플릿을 자동으로 만들게 되면 오른쪽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3티어 아키텍처에 대한 앱을 배포하는 것들도 손쉽게 기존의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부분들을 그냥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셀프 서비스로 선택하시는 것처럼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3티어 아키텍처가 보안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자동 배포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배포된 인프라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컴포넌트를 통해서 CMP라고 얘기하는 컴포넌트 내에서 운영 모니터링하거나 장애가 났을 때 로그를 기반으로 분석하거나 비용을 분석하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려 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자동화한다 해서 당연히 배포는 무조건 VSP 환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템플릿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리퀘스트를 해서 내 프로비저닝을 받을 수 있는 이 목록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 목록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템플릿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는 다양한 컴퓨팅이 됐던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됐던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3티어 아키텍처를 한 묶음으로 배포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가져다 놓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실제로는 여기 오른쪽에 이 컴포넌트를 갖다 놓는 순간 오른쪽에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애저 코드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형태로 인프라가 코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돼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을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여기 카탈로그에 그 서비스가 추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VMware가 제공하는 장점은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템플릿이 아니라 하나의 템플릿을 가지고 vSphere 환경, AWS 환경, 애저 환경에 선택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것들도 역시 구현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구축했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인 전략이라고 5R에서 리테인 전략의 중요한 것들은 기존의 인프라 환경을 온프라미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좀 더 자동화해서 시장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가용성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저희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반으로 풀스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인프라 스택 그리고 자동화 스택을 다 저희 쪽으로 표준화하면서 거기다 더해서 건물들 DC와 DC 간에 데이터 센터 간에 액티브 데이터 센터까지 네트워크를 펼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펼쳐서 구성하는 그런 구성까지를 완벽하게 구성했던 사례입니다. 추가적으로 굿모닝 아이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탈 서비스를 추가로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저희 카탈로그 같은 경우를 그대로 쓰시는 고객도 있지만 대부분 고객들은 커스터마이징 형태들은 고객 환경에 맞는 승인 프로세스까지 태워서 만들고자 하는 요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 위에 맞춤형 포탈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굿모닝 아이텍의 포탈 솔루션을 얹어서 사용자 포탈과 관리자 포탈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구축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프라이빗 환경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어떻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해서 이제 이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아마존이나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똑같이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VMware가 이제 온프라미스에 굉장히 강자이기도 했는데 그렇다 해서 계속 인프라는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은 대세가 이미 돼 있고 그것들을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대로 있는 플랫폼들을 완전 재설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VMware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제 VMware 클라우드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반이 되는 것들은 왼쪽에 앞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온프라미스 구성을 만들고 그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퍼블릭으로 전환한다 하는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그 모델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위에다 얻는 구조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VMware 클라우드 온 AWS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 경우는 온프라미스 환경처럼 x86 서버를 고객이 직접 구매해서 그 위에다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AWS에서 베어메탈 EC2 인스턴스 하드웨어를 빌리고 네트워크는 VPC를 임대받아서 그 위에다가 저희 VMware 전체 스택을 얻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SDG 스택에 대해서는 VMware의 전 스택에 들어가 있는 구성들을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저희 똑같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고객이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저희 VMware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는 뒷단의 SDC 컴포넌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부분들을 VMware가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그 위에서 그냥 VM을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이런 쪽에만 포커스해서 실제 운영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존과 온프라미스 동일한 구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VMware 클라우드가 배포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vCenter라는 저희 잘 아시겠지만 vCenter라는 저희 관리 모듈이 배포됐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두 vCenter를 상호 연결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라는 형태로 연계해서 실제 워크로드가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드려서 아예 퍼블릭으로 이전하는 고객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으시는 고객들한테는 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 실제 고객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여러 장점들 중에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하는 자체 네이티브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네이티브 서비스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장점이 될 텐데요. 그러면 VMware 클라우드 AWS를 사용하시는 케이스에서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AWS 같은 경우도 네이티브 서비스를 영역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영역과 저희가 이제 VPC 간의 ENI라는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 VPC 간에는 네트워크 비용이 별도로 과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VMware 클라우드나 AWS에 있는 워크로드를 사용하시면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네이티브 서비스를 연계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손쉽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또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AWS 예제를 드렸지만 AWS만 저희가 이런 협약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AWS뿐만 아니라 애저, 오라클, 구글, 그리고 기존의 오래된 파트너인 IBM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큰 하이퍼스케일러들과는 이런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주체라는 측면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이퍼스케일러 위에 이런 서비스를 연계해서 구성하실 수 있고요.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KT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역시 저희 거를 기반으로 VMware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팜을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VMware 기반의 VM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었다면 굉장히 손쉽게 퍼블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VMware 클라우드 온 다양한 하이퍼스케일러 위에 올라가는 모델들의 주요 유즈 케이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재난 복구랑 세 번째 있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 클라우드 퍼스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자 하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특히 계열사 분리가 된다거나 계열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 단기간 내에 퍼블릭으로 넘어가서 통합되는 걸 원하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 케이스에 저희가 주로 VMware 클라우드 온 AWS 같은 그런 플랫폼들,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저희가 크게는 2개 이상의 고객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사례가 되게 시작점은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퍼블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기존에 온프레미스 환경의 VMware의 VCP 환경을 쓰고 계시는 고객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VCP 환경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AWS 상에 제공되는 VMware 클라우드 AWS 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는 그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네이티브에 제공하는 그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리고 상당히 많은 매뉴얼 작업들이 들어갑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HCX라는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VM을 그대로 리플리케이션 형태로 퍼블릭으로 넘기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퍼블릭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최소 반년에서 1년, 더 나아가서는 수년이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둘 다 이동하는 시간이 2개월 내에 모든 워크로드의 이전을 만료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고 멀티 에이지 환경으로 펼쳐서 구성했기 때문에 SLA 측면에서는 99.99를 저희가 보장하고 있고 비고객사 같은 경우는 퍼블릭 이전 후에 또 에이지 간의 DR을 구성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작업으로 DR까지 SRM이라는 저희 또 사이트 리커버리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DR까지 구성했던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리스크 없이 기존에 있던 환경을 손쉽게 퍼블릭으로 전환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키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블릭으로 전환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당 사용료가 얼마냐 이런 관점으로 비교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이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간단한지 제작성하거나 재설치하거나 리팩토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옮겨간 이후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교육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시간당 비용만 가지고 클라우드가 싸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셨다가는 특정 국내 고객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실패를 봤던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는 6개월 정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보통 그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VM웨어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한 사례에서 2개월 만에 네네.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기본 구조가 저희 VMware의 그 VM 가상화 기반을 고객사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HCX라는 기능, 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들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로 그 VM들을 복제 기반으로 해서 퍼블릭으로 옮겨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 VM 구조를 쓰고 계시는 고객들의 이제 7, 80%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퍼블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일부 이제 고객사의 워크로드 중에는 저희가 로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오라클 RAC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 또 어떤 특정 하드웨어를 쓰시는 경우에는 물론 한꺼번에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포함돼서 2개월이지 실제로 정형화된 VM 구조를 가지고 계셨다면 거의 일주일 내에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이제 VMware 클라우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또 클라우드 이제 얘기를 할 때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네네. 쿠버네티스 관점에서는 그 VMware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VMware가 이제 VM 시장에서 서버 가상화 시장의 강자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왔을 때 그러면 VMware의 위기냐는 얘기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요. 쿠버네티스는 그 기술 자체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쿠버네티스의 이 코드에 기여하는 것들을 비율을 보시면 글로벌 넘버원은 여전히 그 쿠버네티스를 세계에 소개한 구글이고요. 두 번째로는 VMware가 가장 코드를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에. 그만큼 저희 VMware는 쿠버네티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단순히 VM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VM 서비스만을 포커스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모던 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지금은 위드 탄주라는 이름으로 해서 VM과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데브옵스를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만약 개발자가 VCP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개발팀한테 어떤 레드 리눅스 OS가 설치된 VM들을 몇 개 만들어 주시고 IP를 어떻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신청하셨어야 될 거예요. 티켓 베이스로 대부분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게 되면 운영자는 거기에 맞는 VM 템플릿을 가지고 VM을 배포한 다음에 던져주면 개발자는 다시 또 거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다시 구성하는 작업들을 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매뉴얼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협업할 수 있고 자동화된 형태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개발자 요청을 하면 그러면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할당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팀에서는 거기에 맞게 리소스에 대해서 CPU, 메모리, 디스크에 대한 할당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수작업 하시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권한을 갖게 되면 자동으로 그 네임스페이스가 할당되게 되어 있고 개발자는 그 네임스페이스에 인증받아 접속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존의 개발자가 하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통해서 그냥 파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하고자 하는 방향들은 인프라 관리자는 거버넌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내가 전적으로 이제 옛날처럼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한 VM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성능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보안적으로 문제 없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인프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개발자는 손쉽게 쓰고 싶으신 거죠. 셀프 서비스 형태로 언제나 티켓 끊어서 요청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셀프 서비스 형태로 내가 인프라를 만들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굉장히 개발팀한테는 좋을 겁니다. 개발팀 그리고 데브옵스 팀 같은 경우는 코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드 탄주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느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아마 이런 형태일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 세트를 만드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파드를 플랫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파드를 띄우는 것들을 원하는 개발자가 있으실 거고 모든 워크로드가 다 그 컨테이너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DB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VM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DB를 패러럴하게 또 배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예전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인프라팀이 티켓 베이스로 요청을 하셨다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쿠버네티스 명령을 통해서 개발자가 이런 작업들을 다 셀프 서비스 형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에서는 야물 파일이라는 형태로 스펙을 정의해서 kubectl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들이 인프라에 배포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VMware 환경에서는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자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VM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파드를 직접 띄우거나 이런 작업들을 직접 다 셀프 서비스 형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팀이 어떤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프라 팀에서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스펙 할당 거기까지만 신경 쓰고 보안 부분들에 대한 스펙만 딱 정의해 놓고 이 네임스페이스를 주게 되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개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것들을 어플라이 했을 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A라는 개발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어떻게 보면 테넌트라고 구분된 영역을 받게 되면 그 위에서 어떤 개발팀들은 계속 VM을 배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어떤 개발팀 같은 경우는 파드만 띄워서 쓰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VM과 파드가 혼용되어 있는 구조도 있을 거고, 어떤 환경에서는 나만의 독자적인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독자로 만드는 환경들까지도 앞에 말씀드린 야말 파일로 정의를 해서 바로 개발자가 직접 이 워크로드의 vSphere 환경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구성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팀에 어떤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할당받은 리소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VM웨어 클라우드에서는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인프라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네임스페이스에 할당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보셔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vSphere 클라이언트로 vCenter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가상 인프라 관리자는 그냥 VM 레벨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vSphere 클라이언트 접속을 하시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VM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컨테이너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할당했던 쿼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뒷단에서 또 쿼터를 재조정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계속 주기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와 인프라 담당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통된 뷰를 가지고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테크 프리뷰였다가 정식 릴리즈가 된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자가 VM 하나를 받을 때도 셀프 서비스의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팀에서는 이미 정의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VM을 개발자가 셀프 서비스로 디플로이를 할 건데 거기 스펙들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 어떤 스펙들을 선택적으로 개발자가 갖다 쓸 수 있게 할 건지, 그리고 템플릿, OS 이미지가 뭐 CentOS인지 우분투인지에 따라서 그 템플릿을 미리 정해 놓는 것들. 인프라 담당자는 여기까지 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으면 개발자는 그것들 접속해서 kubectl 명령을 통해서 VM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현재 발전되어 있는 게 현재 쿠버네티스 온프라미스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멀티클라우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한 세트만 보면 앞에 그림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쿠버네티스 환경이 vSphere에서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요. AWS, 구글 위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도 많으실 거고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굉장히 쿠버네티스가 다양한 환경에 올라가 있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툴 자체도 조금씩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AWS와 구글, 애저 간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상호 비교하는 이런 장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비교를 하냐면 기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동일하지 않고 관리 툴 다를 뿐더러 특히나 중요한 것들은 중앙에서 보안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개별 관리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VMware는 생각을 바꿔서 이런 것들을 VMware가 프로비저닝 하지 않은 쿠버네티스라 할지라도 통합적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했고 그것들을 저희가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툴을 통해서 멀티 쿠버네티스 환경 그리고 멀티 하이퍼 스케일러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를 통합적으로 정책 기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환경에 저희가 디플로이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VMware 환경이거나 AWS 환경이나 이제 조만간 나올 예정이지만 구글 환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걸로 프로비저닝 하지 않았더라도 오픈스택을 포함해서 기존에 이미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 쿠버네티스도 역시 탄주 미션 컨트롤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정책 기반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들은 굉장히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운영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그 타입 부분을 좀 보시면 프로비전드랑 어태치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비전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는 화면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태치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뭐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체 서비스든 오픈스택이든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쿠버네티스를 여기 등록하는 구조가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가 프로비전하는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를 합니다. 버전을 높여야 된다거나 패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 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지만 이미 다 타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까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하나의 UI상에서 사용 현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어태치된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역시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통합적으로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저희가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클러스터 단위로 저희가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사실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이미지를 결국 어디 올려놓고 서비스를 하는 이미지 레지스트리가 필요한데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아무데나 다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보안적으로 위험이 있는 레지스트리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 허용되어 있는 이미지 레지스트리만 우리 회사는 사용하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어느 쿠버네티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것들을 모든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들 저희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는 VMware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쿠버네티스만 포커스하는 것들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쿠버네티스를 정책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탄저 미션 컨트롤이라는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결국은 또 모니터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탄주 오브저비빌리티라는 툴은 사실은 저희가 웨이브프런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나온 기능이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가 예제로 들어놨습니다만 탄주 오브저비빌리티가 추구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클라우드 인프라, AWS가 됐던 구글이 됐던 그 인프라 레이어부터 제일 상단의 트랜잭션 레이어까지 그 현황들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시나 VCP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앱 중심의 트랜잭션까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약간 적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탄주 미션 컨트롤과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스 버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덕트를 온프라미스에 설치해서 꼭 쓰겠다는 고객이 있으시다면 적용에 제약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멀티 클라우드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사스 기반 사용하는 것들은 더 이상할 부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잉해서 실제 적용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전체 어쨌든 밑단의 기반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표준화하는 것들이 스타트가 될 거고요. 그 기반으로 저희 펼쳐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VMware 클라우드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앱을 만드는 영역부터 마지막에 보완하는 영역까지 저희가 빌드, 런, 매니지, 커넥트, 프로젝트라는 5가지 영역에 대해서 VMware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VMware가 계속 추구하는 것들은 계속 일관됐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클라우드상에서 모든 앱들이 잘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 모토였고 그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한 VMware의 포트폴리오가 VMware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아이텍과 VM웨어가 전하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발표 진행되는 동안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에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VM웨어에서 지원하시는 컨설팅 서비스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 클라우드라 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앱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앱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고 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에 대한 그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우선돼야 될 거고요. 예전에는 단순히 인프라 점검한다 그러면 단순히 가서 어떤 툴을 설치해서 CPU 사용률과 메모리 사용률 이런 것들을 점검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VMware가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앱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4주 정도의 서비스로 예제를 들면 기존의 앱 환경에 대해서 컨설팅 간단히 하고 현황을 보고 그 중에 샘플링을 해서 그것들을 실제 워크숍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해보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뭐 쿠버네티스 자체를 잘 운영하고 뭐 이런 컨설팅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전에 대한 저희가 진단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간다면 앱에 대한 사실 컨설팅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VM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VM웨어의 SDDC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상에서만 제공되는 것인지, 뭐 아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뭐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Mware SDC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명으로는 그게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만약에 SDC 구성하신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셔서 구축하시면 되는 거고, 퍼블릭에는 그거를 구축하고 설치하시는 구조가 아니어야 되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AWS, 구글, 애저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온디맨드 방식으로 저희 똑같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퍼블릭에 설치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0.1% 정도 다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온프레미스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제공되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AWS에서 제공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러면 EC2 인스턴스, 결국은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하이퍼바이저부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VMware 그냥 SSD 스택이 그대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온프레미스와 퍼블릭을 동일한 스택으로 구성하게 되면 당연히 연결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원타임으로 크게 벌크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해야겠다 하는 경우는 오늘 기술적으로는 깊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HCX라는 툴을 통해서 1대1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50개, 100개 단위의 VM들을 복제 기반으로 해서 퍼블릭으로 넘기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HCX 이런 툴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역시 기존의 환경들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국내 2개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이제 VM으로 돼 있었지만 일부는 유닉스로 되어 있는 워크로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략상으로 이제 U2L이 선행돼야 되죠. U2VL, 그러니까 VM까지 내리는 전략들이 선행돼야 되고, 그 전략을 포함해서 또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 환경에 대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대략적으로 이 툴을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상에 나오게 되겠죠. 네, 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VM웨어 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저희가 그냥 HCI라고 부르는데 그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HCI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HCI라는 것들은 뭐 특정 기술로 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죠.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것들은 거기엔 여러 기술이 통합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초기 시장에서 이제 HCI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그 컴퓨팅 하이퍼바이저랑 그 다음에 스토리지 기술만 가지고 보통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할 때는 VMware 입장에서는 코어 HC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다른 뭐 많은 경쟁사 아실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vSphere 위에다가 자체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기술을 얹어서 HCI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드웨어 일체형으로 제공하거나.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풀 스택 HCI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자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보안 부분들을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역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풀스택 HC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던 기존 HCI는 일반적으로 코어 HCI, 작은 규모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풀스택 HCI라고 차별화돼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VM웨어 클라우드가 지원하는 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조건이나 환경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정형화된 환경이나 조건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사실은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관점에서의 클라우드가 있고, 실제로 이제 VM웨어가 아닌 환경,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제 관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까 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저희 스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구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프라미스는 VMware로 되어 있고 퍼블릭도 VMware 기술로 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연결하는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를 고려하신다면 기존에 최소한 온프라미스가 vSphere 이상은 되어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돼야지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 네이티브 AWS, 네이티브 구글, 네이티브 오라클 쓰시는 고객들도 많이 있으시죠. 거기에 대한 관리 영역 쪽은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VMware SaaS 기반의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은 VMware 환경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퍼블릭 클라우드도 특히 오늘 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저 오브저빌리티 같이 트랜잭션을 분석하거나 이런 AP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솔루션들은 저희 스택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그 구조에 대한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 워낙 지금 또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셔서 이 관련된 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가지 뽑아보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이나 시스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 이점도 최대한 누리고 싶다 하시는 질문 주셨는데 전략이나 방법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십사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상화가 일차로 돼 있으시면 그래도 좀 선택지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고객들은 아예 네이티브로 재설치하는 수준으로 해서 가시는 고객들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VMware 클라우드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의 가상 환경들을 유지하면서 퍼블릭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안 드렸지만 그럼 VMware 환경만 지원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하이퍼V나 LVM 같은 경우 환경에 있는 VM들도 저희가 컨버팅해서 넘기는 구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쨌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들여다 옮기는 저희가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구조로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에지이즈를 분석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결국은 기업별로 기존의 환경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네, 맞습니다. 이후의 단계를 논의할 수 있군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플랫폼 부분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만 네.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과 시스템을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지 단순히 클라우드 퍼스트 우리는 AWS 갈 거고 구글 갈 거고 이렇게 스타트하는 것들은 잘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실패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네. 사실 그걸 왜 하는지부터 네, 맞습니다. 명확히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 빔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멀티 클라우드와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꼭 필요한 백업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솔루션 빔이 범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리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타사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빔이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된다 안 된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근데 클라우드를 가더라도 사실은 백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합니다. 저희도 아까 그 퍼블릭으로 전환한 사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그런 백업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근데 백업 타겟을 어디로 하고 있냐면 재밌는 거는 아까 저희가 네이티브 서비스를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S3를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해서 백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 VM을 빔 같은 저런 솔루션과 연결을 해서 백업은 S3로 백업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요. 저게 왜 범용적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냐 부분들은 제가 빔 벤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 기능이 나쁘다기보다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플리케이션은 RTO랑 RPO 측면으로 여러 개를 고려해서 선택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VM웨어도 두 가지 사실은 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케이스에서는 안 맞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RPO가 제로가 요구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빔이든 아니면 다른 또 리플리케이션 솔루션들과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 자체 가지고 리플리케이션을 떠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국한돼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 같고요. 고객의 RTO, RPO 것들을 다 요건을 보고 거기에 맞게 저희 걸 쓰시던 빔 같은 걸 쓰시던 아니면 오라클과 자체적으로 리플리케이션하는 기능을 섞어 쓰던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VM웨어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하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애플리케이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절감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비용 측면은 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무결성 부분들로는 저희 VMware 써보셨으면 VMware vMotion이라는 걸 써보셨을 거예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는 케이스에서 그때 애플리케이션이 깨졌다고는 하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HCX라는 툴을 통해서 퍼블릭을 넘기는 케이스에서는 밑단에서는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같이 쓰지만 물론 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단위 넘길 때는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가능하고요. 벌크로 넘기는 케이스는 밑에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쓰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에 결국은 vMotion 기능을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존에 이미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퍼블릭을 넘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했을 때 갑자기 VM이 깨진다거나 뭐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벌크로 넘기는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미니멈한 다운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다운타임을 잡으시고 작업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원하시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는 옵션들도 개개별 VM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TCO 측면은 하나의 측면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의 네이티브에 재설치를 해가면서 완전 새로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다 뽑아 보셔야 될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VM웨어 기존의 vSphere를 쓰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VM웨어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것들이 제가 뭐 퍼센트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뭐 굉장히 많은 절감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VM을 개별 단위로 구매 쓰시는 케이스에서는 VM 단위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VM웨어 클라우드는 뭐냐면 사실은 그 서버 자체를 임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서버 비용이 굉장히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VM을 몇 개를 얹으셔도 돈케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거기 오버스크립션을 얘기하는 물리적 CPU 대비 버추얼 CPU 비율을 더 크게 가져가도 돼요. 실제로 하나의 고객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0%까지 해서 굉장히 하나의 서버 위에다가 VM을 굉장히 많이 얹어서 하시는 케이스는 실제로 TCO를 비교해 보신다면 굉장히 저렴해지겠죠. VM당 개별 비용을 받는 것보다 하나의 호스트에 굉장히 많은 VM을 많이 넣게 되면 그런 부분도 또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안에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서 한 가지 뽑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네, 제가 보안에 관련된 질문들을 VM웨어 클라우드로 이게 사실 좀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던 거라서 VPN으로 접속을 해야 될 텐데 최근에 이런 논란이 된 VPN 취약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레퍼런스는 어떠한지 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VPN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접속 환경에 대해서 저희도 요즘 오늘 뭐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엔드 유저 컴퓨팅 쪽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뭐 대세가 되고 있는 SASE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VPN을 환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SD-WAN 기반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 더 나아가서 SASE 아키텍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VPN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입장에서는 VPN이 아닌 SD-WAN 그리고 SD-WAN 기반의 보안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재택근무 솔루션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차원에서 좀 멀티 클라우드 측면에서도 이제 보안 질문이 있어서 이 전체 뭐 아까 전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화면도 보여주셨는데 이 가시화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보안책을 구성할 때 좀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하냐 하고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뭐 기본적으로 보안 얘기할 때 가시성 얘기는 빼놓을 수 없지만 뭐 말씀하신 거 이외에 추가적인 보안 기능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관제나 이런 쪽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를 분산화하거나 자동화하거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얘기 관점을 많이 말씀드린 거고, 관제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사실 보안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카본 블랙이라는 제품을 인수를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클라우드를 근데 가시화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여전히 근데 저희도 카본 블랙이나 이런 것들은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솔루션이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는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해서 해야 되는가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오늘 이제 웨비나가 보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예. 멀티 클라우드 관리 방안에 대한 사안이다 보니 나중에 또 다른 기회로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멀티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단일 클라우드로 복원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다. 그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멀티 클라우드 전환 사례에서 나타나는 좀 양상들이나 여기에 대한 VM웨어의 방안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랑 계속 이어지는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멀티 클라우드 운영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엑시트 그래가지고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을 버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넘어가는 경우, 근데 결국은 다시 또 백하시는 고객사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내에도 있고요. 한 20% 진행하시다 넘어오시는 고객도 있으시죠. 결국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결국은 락인이 되는 환경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AWS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그거를 구글로 넘기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퍼블릭에서 다시 온프라미스 넘어오는 게 어려운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아까 그 모델이 아까 VMware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인프라 스택 기본 SD 스택이 다 동일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갔던 것들을 무조건 넘어오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저희가 100% 워크로드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워크로드, 70~80% 워크로드들은 원할 때 다른 클라우드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기는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이후에 네이티브 서비스를 연계한다거나 또 데이터가 거기 위치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 간의 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님에도 그래도 그나마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잘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 VMware 클라우드 모델인 것 같고, 또 앱 배포 환경도 물론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 환경 경우도 역시 잘 표준화가 돼 있다면 사실 이 클라우드에 배포했다가 다른 클라우드 배포하는 것들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물론 밑에 있는 데이터 단, 보안 단을 다 고려한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툴들은 이미 준비돼 있음에도 좀 더 고려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간단히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확인을 했던 질문이었는데, VM웨어 클라우드의 차별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VMware 클라우드의 차별화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온프라미스에서는 저희가 가장 검증되어 있고 온프라미스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에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고, 퍼블릭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환경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는 워크로드가 이동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브 서비스들과도 잘 연계할 수 있고, 그리고 VMware 아닌 환경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제공하는, A부터 Z까지를 다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또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답변도 해주시고 미처 답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따로 또 추가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사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VMware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질문도 많으셨지만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여정을 계획하시는 입장에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굿모닝 아이텍 또는 저희 VMware 직접 연결해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프로덕트 솔루션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장시간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